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콜마 화장품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광기의 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한국 콜마의 윤동환 회장 대단히 용기 있는 기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기업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리 광기의 춤이 난무해도 버틸 수 있고, 조용한 침묵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은 이런 기업들을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한국 콜마의 윤동환 회장이 지난 7일 직원 700여 명에게 보여준 동영상, 원래 조회 때 보여준 동영상, 젊은 유튜버 리섭, 본명이 심리섭이죠. 심리섭 씨가 운영을 하는 리섭 TV,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게 된 조치를 설명을 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12분짜리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별다른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필요한 내용, 이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는가, 화이트리스트가 무엇인가, 과거에 그토록 리섭 TV 같은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그때 다 이해찬이 위원장이었고 문재인이 위원이었는데 그때 다 서명을 해서 일본으로 받은 무상 3억 달러 속에 피해 보상이 다 들어있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다 명쾌하게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그래서 아베가 대단히 화가 났다라는 점, 그래서 동맹을 사실상 깨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동맹 대접을 안 해주겠다, 우대국 조치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그런 식의 설명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 상당히 지나치고 과격한 표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베가 생일 선물로 마련해 준 그 딸기 케이크를 나는 단 것을 못 먹는다라고 해서 아베 면전 앞에서 일단 자기는 먹지 않는 이런 행동을 했던 문재인이 김정은과는 케이크를 처먹었다라고 표현한 것이라든가, 그리고 한일 최근에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일전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 내년 4월 중순 한일전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개소리라고 표현한 것, 문재인 정권의 꼬라지 이런 것, 그리고 그런 문재인에게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한 대 치지 않은 것만 해도 아베가 대단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좌파 불매운동 하는 세력에서 무슨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전혀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반미로 돌아서서 미국의 경제 보복을 받아서 원유 수출에 커다란 차질이 벌어지고 결국 나라가 망했다.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다. 한국도 그런 꼴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일부 여성들이 7달러에 몸을 파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여성들이 7달러에 몸을 판다라고 여성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국민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해서 더군다나 가장 취약계층인 여성들이 그렇게 7달러에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의 베네수엘라가 됐고, 한국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런 식의 이 문재인의 동맹을 깨고 반미적인 행동을 취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무슨 여성 비하 발언입니까?
북한의 여자들이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중국 대륙을 전전하면서 생계를 잇기 위해서 정말이지 싼 값에 중국인들에게 몸을 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유튜브에서 지적을 하면 이게 여성 비하 발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 독재 정권에서 인민들을 굶주리고 국민들을 탄압을 하니까 국민들이 나라 밖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지도자가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한국콜마의 윤동환 회장의 사진을 올려놓은 것은 이 사람이 용기 있는 기업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예상하는 대로 사태가 진전이 됐습니다. 어떤 직원이 그 내용을 폭로를 했고, 그리고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한국콜마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다, 그리고 왜 이런 동영상을 윤동환 회장이 직원들에게 보여줬는가,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했는데, 저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도 한 5%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광기의 시대에 이것을 동영상을 틀어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그래서 제가 콜마 윤동환 회장이 용기 있는 기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는 분명 이 동영상을 직원들에게 보여줘서 이번 사태가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전개가 됐고, 그리고 불매운동 같은 것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인가를 직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런 선택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한국콜마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윤동환 회장은 고려 후기의 불화 있지 않습니까? 수월 관음도, 이것이 일제에 의해서 일본으로 유출이 됐는데 사제 25억 원을 들여서 이 수월 관음도를 다시 가지고 와서 국립박물관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왼쪽에 보여드리는 사진, 윤동환 회장이 펴낸 80세 현역 정걸 장군이라는 책입니다. 정걸 장군은 일찍이 묵과에 급제를 해서 1514년생이니까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는 78세, 임진왜란이 한창 진행됐을 때는 80세였습니다. 묵과에 급제해서 여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무신 정걸 장군,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이런 데서 이순신 장군이 커다란 승리를 거두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의 역할을 주었고,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전에 조선 수군의 대표적인 함선이었던 판옥선을 제조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정걸 장군입니다. 충청도의 수군 절도사를 할 때는 한강의 행주 대첩 현장까지 올라가서 대거 화살이 떨어진 조선의 군인들에게 화살을 보급해줘서 행주 대첩을 승리로 이끌게 만든 결정적인 공도 세웠던 정걸 장군. 이순신 장군에 가려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 장군의 스토리를 윤동환 회장이 책으로 펴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 광기의 사태 초기에 조선일보에 대한 이 불매운동 협박, 그리고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무슨 불매운동 협박, 이런 이 좌파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불매운동을 제가 비판을 하면서 2008년 9년 광우병 사태 때 광동제약의 최수부 회장이 어떻게 이 좌파의 광기 어린 이런 협박에 굴복하게 됐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그때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수부 회장이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을 믿고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국민은 언젠가는 그런 어떤 투쟁에 보답을 해줄 것이다.
그때 최수보 회장은 광동제약은 조중동에 광고를 내고 있었는데 이 좌파 시민단체에서 이 언소주라고 하는 이 좌파 시민단체에서 협박을 했습니다. 조중동에 광고를 내지 마라. 광동제약이 거절하니까 자 그러면 좌파 신문이 이 계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내라 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광동제약은 최수부 회장은 버텼습니다만 이사진들이 이거 매출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을 믿고 최수부 회장이 버텼다면 국민은 그를 지켜줬을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콜마의 윤동환 회장, 침묵하는 다수의 합리적인 국민을 믿고 떳떳하게 이 역경을 헤쳐나가십시오. 절대로 한국콜마에 대한 불매운동은 성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동환 회장과 최수부 회장은 둘 다 똑같이 대구 출신입니다. 최수부 회장의 뚝심 경영, 50년 외길, 정걸장후 책을 펴냈던 이 윤동환 회장의 애국심 이런 것들이 이번 사태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